250만 년 전,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은 침묵 속에서 격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초록의 숲이 서서히 물러가고 그 자리를 황량하고 거친 초원이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행성 전체의 호흡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북극에서 시작된 빙하의 냉기가 적도 근처인 이곳 동아프리카의 대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높고 차가워졌으며 바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메마른 대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낯선 추위 속에서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한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의 붉은 흙먼지는 태양빛을 받아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대지는 쩍쩍 갈라져 입을 벌리고 있으며 그 틈새로 뜨거운 지열과 차가운 바람이 교차합니다. 듬성듬성 자라난 아카시아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하늘로 뻗어 올리며 고통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풍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모금, 그늘 한 조각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대한 투기장이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짐승의 썩은 냄새와 마른 풀이 바스락거리는 건조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황량한 무대 위에 작고 보잘것없는 그림자 몇 개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모 하빌리스, 손을 쓰는 사람이라 불리게 될 존재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겁에 질린 털북숭이 무리에 불과합니다. 약 15명에서 20명 남짓한 이 작은 집단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키는 현대의 어린아이보다 작았고 온몸은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지만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지능의 빛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원초적인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단단한 가죽도 거대한 송곳니도 없는 그들은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위태롭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돌 조각과 두 발로 서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느끼는 예민한 감각뿐이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잔혹한 시대에 약하다는 것은 죄악이 아니었으나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로 솟아오르자 대지는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웅덩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한 덤불숲을 벗어나 탁 트인 개활지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을 포식자들의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공포보다 더 강력한 본능이었기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그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돌려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몹시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엉성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직립보행에 적응하지 못한 골격은 뒤뚱거렸고 거친 땅바닥의 가시에 찔린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들의 생존 전략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조금 더 빨리 도망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 위에서 그들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짐승들의 실루엣이 아른거렸습니다. 데이노테리움 같은 거대 초식동물들이 땅을 울리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인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풀숲 깊은 곳, 바위 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눈동자들이었습니다.
메간테론 같은 검치호랑이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진정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근육은 살인을 위해 완벽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들의 송곳니는 두개골을 단숨에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무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던 건조한 바람이 거세지면서 흙먼지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누런색으로 변했고 태양은 희미한 윤곽만 남긴 채 먼지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으로 좁혀졌고 서로를 부르는 소리조차 바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시각과 청각 후각을 모두 마비시키는 자연의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무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팔을 붙잡고 웅크렸습니다. 먼지 폭풍 속에서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모래알이 피부를 때렸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포식자들은 이런 혼란을 사랑했습니다. 먹잇감들이 방향을 잃고 무리에서 이탈하고 감각이 마비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사냥을 위한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붉은 먼지 장막 너머 어딘가에 소리 없이 움직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 멈춰 있다가는 모래에 파묻히거나 보이지 않는 적의 습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리더가 쉰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자 무리는 낮은 자세로 기어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코를 가까이 대고 바람에 실려 오는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닥에 남겨진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덮이기 직전에 발자국 꺾인 풀의 방향,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한 피 냄새가 그들의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온통 붉은색과 회색의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무리 중 가장 어린 개체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리더는 즉시 어린 개체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소리는 포식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격전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더의 눈에 땅바닥에 찍힌 선명한 자국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깊고 거대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발굽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고 육중한 무게가 실린 부드러운 발바닥 패드의 흔적이었습니다. 고양이과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발자국은 밖에서 안으로, 즉 인간 무리가 이동하는 방향을 가로질러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나침이 아니라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며 선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공포가 무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뭉쳤습니다. 손에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낮게 깔리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이었고 지진보다 더 깊게 뼛속을 울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은 아직 지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굶주린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던져진 재물에 불과했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털북숭이 인간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사방이 먼지로 막혀 있었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기술은 움직임을 멈추고 존재감을 지우며 제발 저 그림자가 자신들을 지나쳐 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50만 년 전의 어느 날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생존의 첫 번째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모래 폭풍이 잦아들고 동아프리카의 대지에 서늘한 여명이 밝아옵니다. 폭풍은 세상의 모든 냄새와 소리를 집어삼켰지만 동시에 대지 위에 새로운 캔버스를 펼쳐놓았습니다. 거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땅은 마치 갓 닦아낸 칠판처럼 매끄럽고 정갈합니다.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포식자들이 사냥을 끝내고 굴로 돌아가는 시간임과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일어난 모든 비극과 생존의 드라마는 이제 오직 땅바닥에 새겨진 침묵의 언어로만 남아 있습니다. 바위 틈과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밤을 지새운 호모 하빌리스 무리가 하나둘씩 몸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털 덮인 몸은 밤새 내린 이슬과 먼지로 엉망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밑을 향해 고정됩니다. 현대의 인류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하듯 이 고대 인류에게 땅바닥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자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지나갔는지, 언제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리더가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땅을 조심스럽게 짚어봅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 흙의 질감을 읽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발자국의 깊이는 그 동물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흙이 눌린 정도와 가장자리의 갈라짐은 그 동물이 지나간 시간을 알려줍니다. 발자국 가장자리의 흙이 아직 촉촉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조금 전 우리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이곳을 스쳐 지나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흙이 말라 부스러진다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생존은 이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읽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독해 능력은 문자가 아니라 흙과 모래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무리 중 젊은 수컷 하나가 흥미로운 흔적을 발견하고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발굽이 갈라진 초식동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가젤이나 영양 같은 동물들이 남긴 흔적은 그들에게 희망의 신호입니다. 발자국들의 간격이 좁고 규칙적이라면 그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이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발자국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발굽이 땅을 깊게 파고든 채 뒤쪽으로 흙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쫓았고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식동물의 발자국 뒤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무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발굽이 아니라 부드러운 찍힌 넓고 둥근 발자국입니다. 발톱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발톱을 숨길 수 있는 고양이와 맹수라는 뜻입니다. 사자나 표범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검치호랑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초식동물의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겹쳐진 발자국들은 마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죽음의 레이스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시 인류가 가진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도 강한 근육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인과율을 이해하는 뇌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맡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흔적을 보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발자국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서 그 짐승이 저쪽으로 갔다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초이자 최강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없는 호랑이를 마음속으로 그려내고 그 호랑이가 지금 어디쯤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상상력은 예술이 되기 이전에 가장 절박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태양이 조금 더 솟아오르자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이 땅 위의 요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미세한 흔적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무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그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뒤꿈치부터 닿는 것이 아니라 발의 바깥쪽 날을 먼저 대고 부드럽게 체중을 싣습니다. 이것은 수십만 년 동안 포식자들의 숲에서 살아남으며 유전자에 각인된 은밀한 보행법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며 그들은 자신이 쫓고 있는 대상의 냄새가 자신들에게 불어오는 쪽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 덤불가지 하나가 부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부러진 단면에서는 아직 옅은 수액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는 동물의 털 뭉치가 가시나무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황갈색의 거친 털. 무리의 구성원들은 그 털을 보며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그것은 메간테런의 털입니다. 이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 단검 같은 송곳니를 가진 그 괴물이 바로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괴물의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포가 엄습하지만 호기심과 배고픔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갑자기 흔적의 양상이 바뀝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던 추격의 발자국들이 한 지점에서 엉키고 폭발하듯 흩어집니다. 흙바닥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고 주변의 풀들은 지식여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임팩트 존 충돌의 현장입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덮친 결정적인 순간이 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게 패인 뒷발자국은 맹수가 도약할 때 땅을 박차고 나간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그 힘에 밀려 튕겨나간 흙덩이들이 사방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그 순간의 굉음과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무리는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위험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메마른 흙 위로 점점이 떨어져 있는 검붉은 얼룩들입니다. 피입니다. 아직 굳지 않고 끈적하게 남아있는 선홍색 핏방울들이 흙먼지 위에서 보석처럼 혹은 경고등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비릿한 철분 향이 코를 찌릅니다. 이것은 늙은 시체의 냄새가 아닙니다. 펄떡거리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지 불과 몇 분 되지 않은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피 냄새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맹수가 먹다 남긴 찌꺼기 뼈에 붙은 살점은 이 나약한 인류에게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주인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수는 사냥 직후 가장 예민하고 공격적입니다. 자신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침입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피 냄새는 뷔페의 초대장이면서 동시에 사형 선고장일 수 있습니다. 무리의 심장 박동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리더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땅에 끌린 자국이 덤불숲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먹잇감을 물고 끌고 간 흔적입니다. 두 줄의 긴 선과 그 사이로 불규칙하게 찍힌 맹수의 발자국. 그것은 마치 죽음의 행렬처럼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배고픔을 채우러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해 뒤돌아설 것인가? 하지만 며칠간 이어진 굶주림은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본능은 위험한 도박을 부추깁니다. 이곳은 도서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섹션입니다. 이곳의 정보는 명확합니다. 거대한 힘이 승리했고
약한 자는 찢겨나갔다. 땅바닥의 흔적들은 잔혹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지식여진 영양의 발자국 위에 겹쳐진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은 이 시대의 위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류는 아직 그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옆에 조그맣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새겨 넣을 뿐입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지켜보는 거지들처럼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바람이 멈추고 주위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이것은 숲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숲의 주인, 그 절대적인 포식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침입자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눕니다.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들의 털, 곤두선 피부 위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250만 년 전의 도서관에서 그들은 이제 책을 덮고 실전의 공포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자국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항상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맹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지만 그 지식 덕분에 이제 맹수의 사정권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공포가 이제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덤불 속의 어둠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의 도서관은 문을 닫고 생존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되려 합니다. 태양이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하자 사바나의 모든 그림자는 발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숨을 토해내고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은 대자연의 휴식 시간입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활동을 멈추고 그늘을 찾아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호모 하빌리스 무리에게 이 정오의 열기는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포식자들이 가장 나른해지는 이 시간이야말로 그들이 남긴 고기 조각을 훔칠 수 있는 유일한 틈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는 듯한 갈증을 참으며 덤불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각보다 후각이 더 중요한 감각기관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자 뜨겁고 습한 공기 속에 섞인 농밀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이자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 냄새 밑바닥에는 더 위험하고 무거운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맹수의 털과침에서 나는 리타고 쿰쿰한 짐승의 채취였습니다. 이 냄새는 경고등처럼 그들의 뇌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이 아직 식탁을 떠나지 않았다. 무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추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포복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람을 등지고 접근한다면 그들의 채취가 먼저 포식자에게 도달하여 잠자는 사신을 깨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젖은 손가락을 들어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얼굴을 때리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맹수의 후각 레이더망을 피해 냄새의 근원을 향해 조금씩 거리를 좁혀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리의 의사소통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들은 눈빛과 손짓만으로 복잡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리더가 손바닥을 아래로 누르면 모두가 제자리에 멈춰 섰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면 다시 전진했습니다. 이 원시적인 수신호 체계는 수십만 년의 생존 투쟁 속에서 다듬어진 군대와 같은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극도로 확장되어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려 애썼고 귀는 바람 소리와 나무잎 소리를 걸러내며 이질적인 소음을 찾아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공포 반응인 동시에 신체가 전투 혹은 도주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감각은 평소보다 몇 배나 예민해졌습니다. 덤불 속의 가시가 피부를 긁고 지나가도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제만이 그들의 뇌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의 영토, 그 거룩하고 무시무시한 성소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숲이 짙어질수록 시야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무성한 관목과 덩굴 식물들이 시야를 가로막아 바로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검은 그림자가 웅크린 맹수처럼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달려드는 발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 그들에게 눈앞에 놓인 고기는 죽음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리떼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파리가 한 지점에 모여 군무를 추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지만 동시에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파리떼가 모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 신선한 사체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무리는 그 소리를 나침반 삼아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목표 지점까지는 불과 10여 미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의 피냄새는 이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뭇가지 사이로 붉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가젤 한 마리가 처참하게 찢겨진 채 덤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부는 열려 있었고 내장은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붉은 살점이 많이 남아있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만찬이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들은 군침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고기를 움켜쥐고 싶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 그 고기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고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냥꾼이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들은 노래를 멈췄고 벌레 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이 무거운 정적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리더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체 주변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바위 그늘 쓰러진 나무 밑 무성한 풀숲. 그 어디엔가 죽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은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위장수를 꿰뚫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숨막히는 대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리더의 시선이 사체 바로 뒤쪽 얼룩덜룩한 그림자가 들이운 바위 옆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풀덤불과 바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바위는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황갈색 털에 희미한 줄무늬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보호색을 띤 거대한 덩어리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메간테론 그 공포의 검치호랑이가 바로 눈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무리를 강타했습니다. 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과 5미터 거리. 놈이 한 번 도약하면 1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치명적인 거리였습니다. 놈의 거대한 앞발은 인간의 머리통보다 컸고 입 밖으로 삐져나온 상아색 송곳니는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저 송곳니는 두꺼운 가죽을 뚫고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진화한 자연계 최고의 살상 무기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조차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얼음 조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공포가 신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뛰는 것은 놈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자리에서 서서히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놈이 깊은 잠에 빠져 있기를, 배가 불러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발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잔인한 장난을 칩니다.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무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탁! 건조한 대기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파열음. 그 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파리떼의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시선이 그 나뭇가지를 밟은 발과 잠들어 있던 맹수에게로 동시에 쏠렸습니다. 맹수의 귀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칠흑 같은 동공과 차가운 호박색 홍채였습니다. 잠에서 깬 맹수의 눈은 흐릿함 없이 명료했습니다. 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굴려 소리가 난 방향, 즉 인간들이 서 있는 곳을 정확하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불청객을 감정하는 포식자의 냉철한 계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시선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인간 무리는 그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영혼까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로 근육을 미세하게 수축시키며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끝이 살랑거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습니다. 사냥감이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를 판단하는 짧은 찰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 인간은 지능이나 도구가 아니라 순수한 생물학적 서열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 거대한 괴물 앞에서 인간은 한낱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했습니다. 25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이 대치 상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맹수의 콧잔등에 주름이 잡히고 위십술이 말려 올라가며 하얀 송곳니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낮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신의 그림자가 이제 실체를 가지고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맹수의 포효가 숲의 공기를 진동시키자 호모 하빌리스 무리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타고 내려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메간테러는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놈의 근육이 수축하며 언제든지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인간의 본능은 뼛속 깊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등을 보이고 뛰는 것은 자살 행위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재촉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인류의 조상은 동물적 본능과 희미하게 깨어나는 이성 사이에서 치열한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뇌의 편도체는 당장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라고 명령했지만 진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전두엽은 멈춤을 지시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날뛰는 가젤처럼 행동한다면 놈의 사냥 본능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억누르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버텨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이성으로 통제하려는 인류 최초의 위대한 정신적 투쟁이었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본능적으로 시선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맹수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는 것은
도전이자 선전포고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은 약자의 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여 시선을 낮추면서도 맹수의 움직임을 시야의 가장자리에 계속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지만 너의 공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복잡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였습니다. 250만 년 전의 외교술은 말이 아니라 눈동자의 미세한 각도와 고개의 기울기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어깨를 웅크리고 팔을 몸쪽으로 붙였습니다. 거대하고 위협적인 포식자 앞에서 자신들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경쟁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에너지를 소비할 가치가 있는 먹잇감이 아니다. 그들의 몸짓은 맹수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고도화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거친 호흡이 맹수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렵고 위험한 후퇴의 무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리는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한 발을 뒤로 뺐습니다. 이때 발바닥은 땅을 스치듯 이동해야 했습니다. 발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은 소음을 유발하고 급격한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가락 끝으로 뒤쪽의 지형을 더듬으며 마른 나뭇가지나 돌부리가 없는 안전한 착지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발은 뒤를 보는 고도의 신체, 협응력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간 테런이 거칠게 콧김을 뿜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놈의 앞발이 땅을 짚자 거대한 어깨 근육이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무리 중 몇몇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리더가 낮은 소리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흐트러지면 끝장입니다. 맹수는 인간들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놈이 입을 크게 벌려 하품하듯 송곳니를 드러낸 것은 일종의 과시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내 시야에서 사라져라 당장. 놈은 배가 불렀기에 굳이 사냥을 원하지 않았지만 귀찮게 한다면 언제든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맹수가 공격을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놈은 이미 사냥에 성공해 배를 채웠고 소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불필요한 살생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며 자칫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리스크였습니다. 자연계의 포식자들은 합리적인 경제학자들입니다. 이익 먹이보다 비용 에너지, 소모 부상 위험이 크다면 굳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인간 무리는 바로 이 맹수의 나태함과 계산이라는 틈새를 이용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이 아니라 귀찮은 파리떼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인간 무리는 1분의 1미터도 차이되지 않는 속도로 하지만 끊임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대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개체를 중앙에 두고 경험 많은 수컷들이 바깥쪽을 에워싸며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군대와 같은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포식자들에게 쫓기며 새겨진 집단적 방어 본능이었습니다. 서로의 청과 거친 숨소리를 공유하며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거리가 10m, 15m로 벌어지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메간 테러는 더 이상 그들을 주시하지 않고 다시 앞발 위에 턱을 괴었습니다. 놈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모습은 그들에게 구원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맹수는 그들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시당한다는 것, 존재감이 없다는 것.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모욕일지 모르나 야생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자 생존의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맹수가 눈을 감은 것은 속임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자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덮치는데 능숙합니다. 무리는 숲의 그늘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길 때까지 뒤로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잎이 시야를 가리고 맹수의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은 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뛰는 소리는 멀리서도 들리며 잠든 사냥 본능을 다시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전한 거리까지 물러난 후 덤불숲을 벗어나 탁 트인 바위지대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억눌렸던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몇몇은 극도의 긴장감 후유증으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만지고 털을 골라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접근했던 고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히 그들의 위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살인 병기와 마주했고 싸우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수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는가, 어떻게 맹수의 심리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가 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고기보다 더 오래 남을 유산이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사바나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기회, 다른 먹이, 혹은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겪은 공포는 그들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내일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의 몸에 묻은 흙먼지와 식은땀이 말라갔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예전만큼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신과 눈싸움을 하고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사바나의 거친 풀들이 바람에 물결치며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비굴하지만 위대한 회피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태양이 서쪽 지평선 너머로 몸을 감추자 동아프리카의 대지는 급격한 색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피처럼 붉었던 하늘은 멍든 것처럼 보랏빛으로 물들고 이내 차가운 남색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낮 동안 대지를 지배했던 뜨거운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가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급격한 일교차는 이곳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지만 호모 하빌리스 무리에게 밤은 공포인 동시에 안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야가 차단된 세상에서 그들은 더 이상 눈에 의존할 수 없기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무리는 가파른 절벽 중턱에 위치한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상에서 꽤 높이 떨어져 있어 무거운 몸집을 가진 거대 포식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턱을 기어오른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루 종일 그들을 짓눌렀던 죽음의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발바닥은 가시에 찔려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살아있음을 자축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이 무사히 복귀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루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동굴 안쪽은 비좁고 냄새가 났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며 천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했던 이들에게 동료의 천은 유일한 난로이자 생명 유지 장치였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품에 안고 수컷들은 바깥쪽을 향해 앉아 보이지 않는 어둠을 경계했습니다. 이 밀착된 거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포를 공유하고 위로하는 이 행위야말로 훗날 인류가 거대한 사회를 형성하게 만드는 공감 능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고기는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들은 땅속 줄기 식물과 딱딱한 견과류, 그리고 죽은 나무 껍질 속에 숨어있던 애벌레들을 챙겨왔습니다. 이것은 맹수의 고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식사였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힘센 자가 독차지하지 않고 약한 자와 나누는 이 분배의 미덕은 도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리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굶주리고 함께 먹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사바나는 낮과는 전혀 다른 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자의 포효, 하이에나들의 기괴한 웃음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밤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은 이제 관객의 입장이 되어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낮 동안 땅바닥을 읽으며 치열하게 싸웠던 그들은 이제 땅 위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공포로부터 잠시 분리된 이 순간 인류의 지성은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보여준 능력, 즉 흙에 찍힌 자국을 보고 보이지 않는 맹수를 피한 행위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호를 해석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었습니다. 발자국이라는 기호는 과거의 사건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읽어냄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논리적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250만 년 전의 이 초라한 동굴은 사실상 인류 최초의 교실이자 연구소였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생존 확률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리더인 늙은 수컷이 동굴 입구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습니다. 250만 년 전의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했을 것이며 은하수는 거대한 강물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흘렀을 것입니다. 그는 저 반짝이는 점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뜨고지는 저 불빛들을 보며 변하지 않는 질서에 대한 막연한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였지만 그 먼지는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낮 동안 생긴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한 증거이고 몸의 흉터는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화는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그들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육의 힘으로 싸우는 대신 뇌의 힘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인류는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강한 이빨 대신 날카로운 돌을 들었고 두꺼운 가죽 대신 동료와의 협력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의 압력 속에서 피어난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적응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무리는 더욱 웅크려 서로에게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는 단순한 음주에 가까웠지만 무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어린 개체들이 하나둘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푸른 초원을 달리고 배불리 먹고 무서운 맹수를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꿈은 그들이 낮 동안 겪은 정보를 뇌에 저장하고
생존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또 다른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면서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내일이면 바람에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릿속에 새긴 읽는 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술은 자식에게서 자식으로 세대를 거쳐 전승될 것입니다. 훗날 그들의 후손은 흙먼지 속에 발자국을 읽는 것을 넘어 별의 움직임을 읽고 계절의 변화를 읽고 마침내 세상의 섭리를 읽어내어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추위에 떨며 동굴 속에 웅크린 이 작은 영장류들이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미래를 품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리더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또다시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될 것임을. 배고픔은 계속될 것이고 맹수들은 여전히 그들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 곁을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웁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 선명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지구는 묵묵히 자전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빙하가 덮여오는 북쪽의 대륙과는 달리 이곳 아프리카의 요람은 여전히 뜨겁고 역동적인 생명의 용광로입니다. 250만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너머로 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그들은 강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찍어낸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여 인류라는 거대한 역사의 길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인류의 조상들은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듭니다.